이 부부의 경우 결혼 1년 만에 얻은 자녀가 아파서 많은 치료비가 들었고요. 5년 차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서 혼인생활 동안 어떠한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로지 남편 명의로 된 건물, 상가 건물만 있는 상황이었죠. 이 사건 재산 분할 몇 대 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업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제가 재산분할 몇 대 몇 시리즈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여러 가지 재산 중에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하나 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례였다면, 오늘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의 전부인 사례에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빠르게 사실관계를 설명드릴게요. 이 사례에서 남편의 집이 꽤 잘 살았어요. 남편 명의로 상가 한 채가 있었고,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들어오자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라면서 신혼집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남편은 남편 명의 상가를 관리하면서 살아온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물주였죠. 아내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오로지 남편 명의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부부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조금 아파서 아이를 위한 치료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아픈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부부간 더 협력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부부는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건물주라 많은 돈을 벌긴 했거든요. 연간 임대료 수익이 4에서 5억 원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시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일부만 받아서 아내에게는 정작 생활비로는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정도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적게 지급하다 보니 부부가 다툰 일도 잦아졌겠죠. 그러다가 결혼 생활 5년 차에 남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일방적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남편이 관리하던 상가의 임대료는 그때부터 딱 끊겼겠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담당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고 생활비를 미지급한다고 하니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시부모님이 본인들 자식인 남편을 나무라고 아내와 손주를 보살펴 주신 거예요. 철없는 아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혼한다고 하니까 아유, 저 정신 빠진 놈 하면서 일단은 며느리랑 손주를 거둬주신 거죠. 시부모님도 법인 설립하셔서 상가 건물을 여러 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법인의 직원으로 이 며느리를 등재해 둬서 매달 20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전세집도 하나 마련해 주면서 며느리랑 손주가 살 곳도 마련해 주었고요. 아픈 손주의 치료비와 생활비도 아낌없이 지원해준 사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남편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몰라라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가출한 지 4년 정도 되자 시부모님도 이제 이 아들 부부는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며느리에게 이쯤 하면 이혼해라 라고 하고 아픈 손주는 우리가 이제 맡아서 기를게 라고 한 거죠. 아내는 그 즉시 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오로지 아내의 노력으로 아픈 자녀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생활비가 지원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부의 경우 결혼 1년 만에 얻은 자녀가 아파서 많은 치료비가 들었고요. 5년 차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려서 혼인생활 동안 어떠한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로지 남편 명의로 된 건물, 상가 건물만 있는 상황이었죠. 이 건물의 시가가 30억 원이었고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제외한 순 재산은 1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이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남편은 아버지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재산에 불과하다. 실제로 내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이게 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이 부동산에 관한 어떤 가치의 유지,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한 바가 없다. 결국 이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이 5년 차인 시점에서 남편이 가출하고 실제적으로 혼인 생활이 만 4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아내가 일 안 하면서 살림과 육아만 해왔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아내는 가사에 전념하면서 자녀를 낳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장애가 있는 자녀의 양육에 힘썼고 또 별거 이후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온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 몇 대 몇이었을까요?
바로 15대 85였습니다. 아내가 2억 6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된 거예요. 사실 투기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아픈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작용이 되었던 것도 있었고요. 아내가 형식적이긴 하나 건물 관리와 소유를 위해서 세워진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었는데, 이 직원이 등재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월급 상당만큼의 세제상 혜택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다만 대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에 불과한 수동적 입장이었다라는 점에서 기여도는 좀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투기재산의 순가치가 2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실제 결혼 생활이 5년 정도 된 사례에서 상대방에게 15%의 기여도를 인정해준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이 5년이면 15%다 라는 공식이 아니라요. 아내가 아픈 자녀를 계속 기르게 된 점, 부동산의 가치 감소 방지에 일부 협력한 점, 여러 가지 사정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시에는 혼인 생활 중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꼭 주장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재산분할 몇 대 몇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